한국군이 초속 35,000km의 속도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는 차세대 레이저 무기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며 세계 최첨단 신무기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무기 체계군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레이저 기반 무기 시스템으로 기존 미사일이나 탄도탄 요격 체계보다 압도적인 속도와 정밀도를 자랑한다. 이 무기는 초고출력 레이저를 활용하여 적의 미사일, 드론, 전투기 등을 순식간에 무력화할 수 있으며 사거리와 위력이 기존 방어무기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한국군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는 초속 35,000km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사실상 현재 개발된 어떤 요격 시스템보다도 빠르고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방공망이 미사일 속도에 대응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즉시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도 레이저 무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번에 공개한 신무기 체계군은 기존 레이저 무기들과 비교해 출력과 속도 면에서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한국군의 신무기 공개에 충격을 받았으며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동북아 군사균형을 완전히 뒤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주요 전략 무기로 삼아왔지만 한국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는 이러한 미사일을 빠르게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어 사실상 중국의 미사일 전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최근 방위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한국군의 레이저 무기는 일본의 방어 전략을 무력화할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신무기 체계군은 단순한 방어 무기가 아니라 공격적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전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며 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한번 구축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지속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한국군은 이번 무기 체계를 통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레이저 무기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조차 차세대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한국이 이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은 군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무기 체계는 단순한 레이저 포대가 아니라 AI 기반 타겟팅 시스템과 결합되어 자동화된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혁신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향후 자율 방어 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며 미래전에서 레이저 무기가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이 신무기를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할 계획이며 함정, 전투기, 지상 방어기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될 경우 한국군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레이저 방어 체계를 보유한 군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한국의 국방력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기술 발전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번 신무기 공개를 통해 확연한 기술 격차를 실감하게 되었다. 향후 한국군이 레이저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 군이 연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 TV 화면에서 보던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처럼 레이저 광선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레이저 무기가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꼴로 가성비가 좋은 데다 소형 무인기나 오물풍선을 격추할 수 있는 화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북한 도발에 대한 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기존 무기 체계와 달리 실탄이 아닌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군사 레이더 등 감시 자산을 통해 적 표적을 탐지하면 레이저 대공무기에 장착된 표적 위치 확인 장치로 확인 조준한 후 레이저를 발사해 빛의 속도로 열을 전달해 공격한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무인기 1대당 10에서 20초 정도 레이저, 출력 20kW를 쏘아 열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배터리 엔진 전자장비를 과열시켜 격추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사청이 이날 공개한 레이저 대공무기 활용 무인기 격추 장면을 보면 무인기 엔진에 불이 붙어 격추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레이저 대공무기는 지난해 4월 시험평가에서 3km 밖의 무인기 30대를 향해 레이저를 30회 발사하고 모두 맞춰 명중률 100%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와는 달리 레이저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붉은 빛 줄기가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 목표물을 격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방사청은 현재는 출력이 낮아 소형 무인기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출력을 키우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출력과 사거리가 더욱 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 블락2 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레이저 발진기 출력을 더 높이는 기술 개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점으로는 우선 기술력이 더욱 향상되면 초당 30만 km를 이동하는 지향성 에너지를 이용해 마 8.02 극초음속 미사일 등도 쉽게 요격하는 게 가능하다. 레이저 무기는 고에너지를 집속해 개인 소총의 5.56mm 탄환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 표적을 구분해 파괴할 정도로 정확하다. 또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 안팎으로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신궁, 한 발 2억 원, 과 PAC-3, 한 발 80억 원 등과 비교해 월등히 경제적이다. 기관포나 대포처럼 별도의 탄약이 없어도 전기만 공급하면 운용이 가능하고 포탄에 따른 지상 피해 우려도 적다는 강점이 있다. 반면 단점으론 레이저가 안개나 비 등으로 살랑굴절돼 표적에 원하는 에너지를 투사하지 못할 수 있다. 표적과 교전하기 위해 가시선, 라인 오브 사이트, 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게다가 표적이 산악이나 특정 물질로 차단돼 있으면 표적에 도달하는 레이저의 양이 현저히 감소해 공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의 경우엔 계속 추적해야 하고 파괴할 때까지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목표물이 급기동할 경우 추적과 격추에 제한이 따라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약점이 발생한다. 결국 레이저는 출력이 무기화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는 레이저 대공무기의 공격력 핵심은 출력이라는 의미다. 출력을 높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표적의 범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드론을 요격하는 수준의 20에서 60kW급 출력에 머물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높여서 실전 배치가 이뤄진다면 레이저 무기는 전장의 풍경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영화 스타워즈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컨대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kW급 출력을, 순항 미사일은 300kW급 출력을, 전투기나 지상 표적 파괴를 위해서는 메가와트, MW급 출력이 필요하다. 출력이 클수록 그 위력이 증대된다는 얘기다. 다만 레이저 대공무기가 고출력을 내려면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처럼 레이저 무기의 위력이 앞으로 전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군사 강국들도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한창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무기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의 아담은 10kW, 아테나는 30kW,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은 20kW, 독일의 HEL 이펙터는 20-30kW 출력의 광섬유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레이저 무기는 모두 12km 위 저고도로 침투하는 무인기 요격용이다. 영국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드래곤파이어 사격 시험 성공 영상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국도 2032년까지 개발하려던 50kW급 드래곤파이어 레이저 무기를 2027년까지 해군 함정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출력 50kW, 사거리 3에서 5km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화를 추진 중이다. 미 해군은 2022년 알레이 버크 급 구축함에 레이저 무기를 시험 설치했다. 미 공군은 향후 F-35 등의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 공대공 미사일 요격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50kW급 레이저 무기를 C-130, C-17 수송기 등에 장착해 상승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과 우주궤도에 있는 각종 위성 센서 파괴를 목적으로 소콜 에셀론으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벳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드론 요격용으로 10kW급 레이저 무기인 사일런트 헌터 등을 개발 중이다. 또 30kW 출력의 지상 기반 레이저 무기 LW-30와 포드형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강국 이스라엘도 2021년 세스나기에서 1km 떨어진 무인기의 레이저를 조사해 격추하는 시험을 성공하는 등 무인기 탑재 레이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게다가 20kW급의 아이언빔과 50kW급의 드론돔은 개발 완료가 가시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무인기를 아이언돔, 다비드 슬링, 에로우 계열로 이어지는 다층 미사일 방어망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프랑스군도 지난해 드론 등 무인기를 격추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를 함정에 시범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셉티드 마인드 등 외신은 프랑스 방위사업청 DGA과 방산기업 CILAS의 발표에 따르면 레이저 무기 헬마피는 비행 중의 무인기를 추적 및 격추하는 데 특화돼 있다. 광학 센서를 통해 비행 중인 무인기를 인지한 후 레이저로 공격하는 방식이다. 이때 레이저는 최대 거리 1km, 최대 출력은 2kW로 레이저를 맞은 무인기는 몇 초 만에 불타면서 격추된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국방부가 유튜브를 통해 무인기가 레이저를 맞은 후 불이 붙은 채 추락하는 시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국 국방부 역시 지난 1월 스코틀랜드에서 공중표적을 대상으로 한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드래곤파이어가 우크라이나에 취약한 방공체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 국방부는 드래곤파이어가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파운드짜리 동전을 맞힐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성능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드래곤파이어 1회 발사 비용은 $13, 17,000원 정도다. 2. 부산 들어선 미 핵항모, 트럼프 2기, 첫 입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도 변함없이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어제 2일 오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스남이 입항했습니다. 길이 333m로 원자로 2기를 운용하는 칼빈스남은 F-35C 스텔스 전투기와 FA-28 슈퍼호넷 전투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 항모가 한국에 입항한 것은 지난해 6월 루즈벨트함 이후 8개월 만으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우리 해군은 미국 정부가 재확인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번 입항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의사를 밝히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칼빈스남은 이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훈련에도 참가할 전망입니다.